나의 1문단. 재산 관계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계약으로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자, 법 파트는 원칙 예외 순서로 전개가 돼. 그럼 1문단의 원칙이 앞에 나왔으니까 뒤에 예외가 나올 거고 이 예외가 제재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돼요. 그러나 사회 경제적 조건을 달리하는 당사자들 간에서는 약자 보호를 위해 법률로 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있고 이때는 이를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다. 그럼 제재는 약자를 보호하는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문단 임대차의 경우 그래서 제재를 좀 더 구체화시키면 약자를 보호하는 게 임대차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인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이면 임차인 보호라는 과제는 계약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이때 우선 적용되는 게 예외인 거야. 뭘 하는 거야? 약자를 보호하는 거. 예컨대 계약으로 임대차 기간을 이 법들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임차인에게는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된다. 이게 다 뭐하기 위해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회문화 파트 지문에 있었어. 그래서 최단 존속 기간이 주택임대차 같은 경우는 2년이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1년을 설정해놨어요. 계약 기간을. 별도의 이야기가 없으면 임차인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뭘 할 수 있다? 최단 존속 기간이 2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사회문화 파트에 있었던 거거든. 자, 다시 이 문단의 한편 그럼 이제 화제 전환. 그럼 이 문단은 지금 소제재가 두 개인 거예요. 한편 앞에까지 하나. 한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일정 기간 내에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를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차 종료 예정일로부터 최단 존속 기간만큼 임대차가 연장된다. 왜? 임차인이 약자니까 이 사람을 보호해줘야 돼서. 이러한 갱신 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인정된다.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단 임대인은 이 법들에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증명해 갱신을 거절함으로써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 임대인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내가 실제 들어가서 살 거다. 그럼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된대요. 여기까지 2문단 내용 정리해놓고 3문단으로 갈 건데 나 지문의 제재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보면 우선 처음에가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거든. 그리고 이제 전체를 읽어보면 뒤에 가면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거야.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걸 나눠서 정리를 해보려고. 최단 존속 기간이 보장이 돼요. 단 임대차 기간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조건. 정해져 있어야 갱신 요건이 인정됩니다. 단 또 반대가 있었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의 경우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2문단 내용이었고 3문단으로 가시면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 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럼 3문단 처음 문장을 봤을 때 이해하셔야 돼. 이 문단은 계약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부분을 준 거였어. 그래서 우리가 정리할 때 계약보다 우선 적용되는 거. 근데 3문단은 다른 거구나. 다시 계약대로 가는 거구나. 이 문단과 대비되는 거.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 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이니까 다른 얘기로 넘어가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가지고 가를 푸셔야 돼. 자, 아직 답 찾기 전에 한번 생각해보자. 핵심 추론해야 돼. 이 나 지문의 큰 틀의 제재가 우선 뭐였니? 약자를 보호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약자의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가 뭐야? 임대차가 끝났어. 그럼 보호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보호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냥 계약을 우선 적용하면 돼요. 다시 법률의 목적이 뭐였다? 임차인, 약자를 보호하고 싶어서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계약이 끝나버렸으면 보호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어. 그게 가야. 그럼 그거 가지고 답 먼저 찾아보시면 돼요. 7번에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의 이유. 더 이상 보호할 이유가 없죠. 답 어디? 7번에 4번이죠. 다시 7번의 1번 선지 보시면 7번의 1번 선지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지금 여기가 경제력이 충분한 상황이니? 경제력 충분한 상황 아니야. 정확히 따지면 지금 읽은 3문단이 뭐냐면 자, 계약이 우선하는 거야. 근데 그 첫 번째가 권리가 소멸했거나 3문단의 두 번째, 세 번째 줄 얘기하는 거야.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예컨대 그럼 얘는 앞에 대한 부연이지? 이 핵심에 대한 부연이야. 그래서 예컨대 해서 뭐가 먼저 나왔던 거야? 지금의 가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그건 요거지. 권리 소멸. 자, 지금 읽었던 부분 읽다가 또 하나니까 그대로 끊었단 말이야. 그럼 또 한이면 뭐야? 뒷부분에 나오는 게 여기지. 즉 가는 권리 소멸을 얘기하는 거지 경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야. 가는. 그래서 우선 밑줄 그어진 가는 경제력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1번 선지 틀렸고 2번 선지 임차인과 임대인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으로서 변경할 수 없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거랑 가는 전혀 관련이 없지. 더 이상 보호할 이유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 3번 선지 임차인의 권리가 법률로 정해져야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 이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약 기간이 끝났어. 그래서 법률보다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거잖아. 다시 가는 법률보다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거야. 근데 3번 선지가 뭐예요? 법률로 정해진다. 반대가 나오잖아. 다시 가는 계약이 우선. 근데 3번 선지는 법률이 우선된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4번 선지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이나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다. 다시 뭐 권리가 소멸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4번 선지가 답이고 5번 선지 임차물이 상가인 경우 임대차의 내용 결정은 임차인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다. 임대차 내용 결정이 임차인의 사회 경제적 조건과 무관하다? 사회 경제적 조건이라고 하면 오히려 여기지. 뒷부분. 그리고 사회 경제적 조건이 충분하니까 뒤에 뭔가를 하는 거 아니야. 무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또 틀린 거다. 7번의 답은 4번. 그럼 실제 맞는지 한번 봐봐. 또한 뒷부분. 요 부분이지. 또한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 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왜? 경제력이 충분하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가 3문단이었다. 그러면 3문단 내용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거
임차인의 사용 권리가 소멸되었을 때 그게 밑을 거기 가야. 그래서 그 예로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하는 경우 좋고, 그다음 두 번째가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할 때. 굳이 이제 부연을 한다 그러면 그 보증금이 상한액을 초과한다까지 써놓으시면 되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4문단으로 가시면 4문단은 본론인데, 임대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원칙적 절차는, 그럼 원칙 나오면 보고 있어. 예외적인 절차 나오겠지. 원칙적 절차는 법관이 주도하는 재판 절차인데, 여기서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나왔어. 그럼 뭐 나오겠어? 다른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미 4문단 시작할 때 원칙을 두고 아직 예외가 안 나왔으니까 뒤에는 예외겠죠. 한편 분쟁 해결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보장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이때 조정 절차를 주관하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 자료를 수집해 줄 수 있다. 차이지 앞에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수집해서 제출, 여기는 대신할 수 있대. 그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을 위해 이 절차를 따르기로 합의해야 시작되며, 이러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따라야 한다. 그럼 이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분쟁인데, 분쟁을 해결하는 거. 분쟁 해결과 관련해서 두 가지겠지? 원칙, 재판 원칙과 조정 절차. 그럼 차이점에 주목해서 보면, 얘는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예외 규정인 분쟁 조절 절차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위해서 자료를 수집한다. 단 이게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해야 돼. 분쟁 조절 절차 빠르기로 합의해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여기까지가 4문단이고, 여기까지 보고 나서 그대로 대응하는 문제 8번을 풀어보자고 했으니까 8번으로 가시면 어떻게 돼? 값 나오지? 이론 보기에 적용. 자, 갑은 자신이 소유한 A 주택과 B 상가를 을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면서, 그럼 이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이 되다 보는데, A 주택의 임대차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으로 정했으나 B 상가의 임대차 기간은 정하지 않기로 했다. B 상가의 보증금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데, 자, 상한액을 초과하면 경제력이 충분하니까 뭐야? 계약이 우선 적용되는 거. 자, 이 문단. 갑이 위에 두 법에 규정된 갱신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기간 중에
을에게 A주택과 B상가에 대한 임대차 종료를 주장했으나 을은 갱신을 요구했다. 하지만 갑은 위 기간 내에 갱신을 거절하고 을에게 A주택과 B상가를 반환하라고 함으로써 분쟁이 생겼다. 을은 임대차 분쟁 조정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제안했으나 갑이 이를 거절했으면 그럼 결국 합의가 안 된 거니까 재판 원칙에 따라서 가겠다. 1번 선지 갑이 A주택에 실거주할 계획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 자 실거주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면 갑과 을 간에 A주택 임대차는 갱신되지 않겠다 맞지? 그 다음에 2번 선지 을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면 연장할 수 있지. 갑이 이것만 하지 않으면 연장은 할 수 있어. 그럼 그때 이것은 평등과 연대의 가치 실현을 위해 이게 뭐였니? 약자를 보호하는 거였지? 나의 일문단에 있었던 의무 규정이 적용된 거다. 을은 갑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규정된 최단 존속 기간을 주장할 수 없겠군. 왜? 상한액을 초과할 때는 안 된다고 했었잖아. 4번 선지 을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이 비상가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은 이걸 맞지? 상가는 종료시킬 수 있다. 시민 개개인의 자유가 갑에게 보장된 거다. 이건 가랑 연결했을 때 자유가 우선되는 거다. 그래서 계약이 우선되는 거. 5번 선지 갑과 을 간의 A주택 임대차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서는 조정위원회가 할 수가 없잖아. 둘이 합의가 안 됐으면 재판 원칙으로 가야 되니까. 8번의 답은 5번이다. 실제 답의 근거 또한 나의 마지막 문단에 있었던 거. 이렇게 찾으시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모의고사 설명들은 다 끝났고 이야기했듯이 이제 너희한테 그